여러분은 혹시 두피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비행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요즘 서울에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두피 케어 예약을 잡아두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이 올리는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거뜬히 넘기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커플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국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 커플 애나와 셰인. 두 사람은 직장을 접고 전업으로 세계를 누비는 여행 유튜버인데요. 베트남에서 6주를 보내고 홍콩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이들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광지 리스트보다 먼저 챙긴 것이 바로 서울의 두피 케어 살롱 예약이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의 뷰티 기술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까요? 15단계. 그냥 단계가 많은 게 아닙니다. 처음 방문한 고객의 두피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센셜 오일 향 선택, 적외선 두피 브러쉬, 각질 제거, 목과 어깨 마사지, 스팀 처리, 맞춤 샴푸까지. 마치 피부과와 스파와 미용실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구성이었는데요. 유럽의 헤어살롱은 대부분 세정과 커트, 컬러링 정도가 전부입니다. 두피 자체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단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영국에서는 경험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살롱 문을 나서는 애나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을 쓰면서도 자꾸만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예쁘다며 컬이 살아났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는데요. 두 사람이 거리에서 다시 만난 직후 이번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칩니다. 바로 달고나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노점상이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달고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뽑기판이 달궈지고 설탕이 녹아드는 모습을 보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두 사람이 점 찍어뒀던 만두 전문점으로 향합니다. 틱톡에서 이미 여러 번 봤던 그곳인데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약 20분을 기다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만두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육즙이 흘러나오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이 커집니다. 젓가락질이 서툰 것도 있고 계속해서 집어먹는 애나. 식초 소스와 함께 먹으면 맛이 2배라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요. 식사를 마친 셰인이 한 말은 짧지만 확실했습니다. 서울에서 먹은 것 중 단연 최고였다고요. 사실 영국에서 만두라고 하면 마트 냉동 코너에 있는 중국식 딤섬 정도가 전부입니다. 갓 빚어 즉석에서 쪄낸 육즙 만두를 줄까지 서서 기다려 먹는 문화 자체가 이들에게는 낯설고도 강렬한 경험이었던 거죠. 배를 채운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올리브영이었는데요. 골목마다, 지하철역마다 보인다는 그 올리브영. 애나는 스스로를 스킨케어 덕후라고 표현하며 설레는 눈빛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영국에도 부츠나 슈퍼드럭 같은 드럭스토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올리브영처럼 스킨케어 하나에 이렇게 특화된 편집숍이 도시 전체에 촘촘히 깔려 있는 건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거기다 직원 상담 수준도 웬만한 피부과에 가까워서 한 번 들어갔다가 두 손 가득 들고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곳이 바로 올리브영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애나는 구매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루틴을 시작합니다. 에어비앤비 방 한편에는 핑크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넌 너무 사랑스러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숙소의 조명 하나에도 이런 감성이 담겨 있는 게 참 한국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4주간의 여행으로 거칠어진 피부에 한국 스킨케어를 하나씩 얹어가며 애나는 혼자 작은 행복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파랗고 맑은 서울의 아침이 펼쳐진 것인데요. 두 사람은 틱톡에서 본 소금빵 가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줄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줄 자체가 이미 이 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진짜 목적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기와 지붕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한옥들. But to be fair, it's good because there's guards like guard everything. Yeah. And people with signs saying keep your noise down, so everyone's like whispering. It is aren't all they? really quiet. Very Everyone is being respectful. very respectful, but yeah, it still must be intense. But it's so picturesque. And we 역사와 삶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방식, 그게 한국식 도시 관리의 힘이기도 하죠. 이어서 두 사람은 창덕궁으로 향했는데요. 마침 공휴일 기간이라 무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입장료를 낼 필요도 없이 이 규모의 문화유산을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아예 말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단청으로 물든 처마, 마당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두 사람은 이 풍경이 사진과 영상으로는 절대 그 크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요. 영국에도 버킹엄궁이나 에든버러 성 같은 유산이 있지만 한국의 고궁은 색감부터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리안 바비큐의 시간. 애나에게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는데요. 10년 가까이 채식주의자로 살다가 6개월 전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한 그녀에게 코리안 바비큐는 말 그대로 생애 첫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줄줄이 올라오고 직원분이 직접 불판을 관리하며 고기를 구워주시는 모습에 두 사람은 완전히 압도됩니다. 고기 한 점 집어 상추에 쌈을 싸먹는 순간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한국 바비큐의 진가를 체감한 것인데요. 시에이는 고기를 한 입 넣고 한참을 아무 말하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요.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이 본 홍대 밤거리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줄어들지 않는 인파, 길거리 공연, 먹거리 포장마차. 영국에서라면 이 시간 이후에 거리를 걷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서울 홍대의 밤은 오히려 그때부터 절정에 달했는데요. 이 자유로움이, 이 안전함이 이들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한강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에 온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그것, 한강 편의점 라면 피크닉이었는데요. 야외 조리대에서 라면을 끓이고 컵에 담아 한강변에 나란히 앉아 후루룩 먹는 풍경.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 채 안 되고 그걸 먹는 장소는 광활한 한강공원이고 거기다 무료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강변에서 뭔가를 먹으려면 카페나 레스토랑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한강 피크닉이 완성된다는 게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던 거죠. 서울을 떠나기 직전 두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 don't know. It's kind of reminded me of like the European city breaks that we've done, It's but so it's in so front. different. It's so much further in front. I don't even know how to explain Don't it know, really. it feels in front, like, don't know, 100 everything's years. just so clean, Everything's so everything's so modern, smart, yeah. everything. It's just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수십 개국을 다녀온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건 단순한 관광 만족도가 아닙니다. 두피 트리트먼트 하나에도 15단계가 있고 만두 한 접시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가 있고 밤 9시가 넘어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 안전한 거리가 있는 나라.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나라와 확인하고 싶을 만큼 대단한 것들이라는 걸 이번 영상이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